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벌써부터 제 포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채팅창에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상황을 좀 보자 하니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쓴 투자 명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적어왔는데요. 어제 살 걸, 어제 팔 걸이라는 명언, 그리고 남 탓하지 마라, 너의 손가락으로 산 것이다 라는 글도 있었고요. 공경에 빠지는 건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마치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생각나는 불변의 명언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름이 가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지금도 덥지만 지난주보다는 확연히 덜 덥지 않습니까?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시기도 언젠간 지나가겠죠. 저희 시간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조금이나마 현명하게 이 시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웃으며 시작해볼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그럼에도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저희 식구분들 소개해야겠죠. 권홍섭 주인님, 박재영 차장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팅창에도 벌써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장진영님 말 들은 잘해라고 올려주시는데 말이라도 잘해야죠. 직업이 이런데요. 탐라주초님 그래서 내줄래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아름민영님 또 12시에 컴백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가파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고요. 오늘 모든 식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트를 딱 들여다봤더니 와우, 저한테 원펀치를 날린 종목이 하나 있네요. FNF, 한때는 파이팅 앤 파이팅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FNF가 오늘 포트에서 6% 빠집니다. 손실률이 10% 넘어간 상황이고요. 어제 포트에 넣었던 현대백화점이 좀 밀리면서 오늘 3%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나노신소재, 하이비전, 원희가 EPS까지 걱정되네요. 7월 목표를 달성했고 8월 시작 으쌰으쌰 해보자 라며 저한테 파이팅을 외쳤는데 지금 포트가 0 그렇습니다. 특히나 FNF 저와 함께 저격당한 분이 계시죠. 박 차장님. 네. 오늘 많이 어떻게 빠지네요. 해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보죠. 77,700원 선 딱 그어놓고 77,700원? 네.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움직여봐요. 오늘 이제 다른 쪽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필라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면서 IT 쪽 이런 쪽 올라오면서 소비재 쪽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면 최근에 요 정도 변동성은 조금 있어 왔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추매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빠질 때 사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지지하고 올라올 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7만 원 초반대에서는 싸게 사시는 거다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의 마인드를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서 저한테 빙의를 하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갈대처럼 마음이 헐랑헐랑 하는지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 얘기해 주셨어요. 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며 이런 FNF, 힐라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는 오늘이다. SK 하이닉스 빠질 때 같이 빠지더니 올라올 때는 또 못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권주임님, 나노신소재 어떻게 할까요? 오늘 흐름은 약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혼조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자사주 2,2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삼성전자와 같은 양상들이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등 그 가운데서도 자사주 매입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좀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SK하이닉스도 이러한 그 좀 흐름만 좀 버텨낸다면 뭐 조금 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자사주 매입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도 이제 그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것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도전체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가시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는 한 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5,000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이 조금 많이 부진한 가운데 거의 다 종목 대다수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분위기는 길게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될 경우에는 나노신소재도 한 번 더 3만 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NF 나노신소재 두 분 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을 주셨어요. 한 번쯤들은 뭐 탄력 줄 때 크게 주는 종목들이라 뭐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기다렸는데 FNF가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트에 담았던 현대백화점은 저희가 102,000원에 매수가를 걸어놨는데 후반에 역시나 탄력이 떨어지면서 102,000원 체결이 된 채 포트에 담겼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겠거니 생각하며 오늘 하락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게요. 2%대 하락이니까 상황은 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들여다봤어요. 조금 깝깝하긴 하네요. 이 손실폭이 7월 그 순간까지 다시 쭉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쩌겠습니까? 현실 직시를 했고요. 이 상황에 타개할 만한 의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죠. 두 남자의 종목 공개하면서 오늘 박앤코의 올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오늘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으로는 에코마케팅 그리고 현대해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 서울옵션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뭐부터 들어야 될까요? 에코마케팅 먼저 갈까요, 박 차장님? 네, 이 회사는 사실 많이 들어보신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광고 쪽은 사실 이노션이나 제일기획, 뭐 나스미디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코가 붙었네요. 네, 이 회사는 약간 중소형 광고 회사인데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표적 광고, 타겟팅 광고 이런 쪽을 하는 업체예요. 우리가 광고 같은 경우에 TV에 광고를 하면 드라마 시청 연령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드라마에 광고를 하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이쪽이 그냥 다 전반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PPL이요, 네. 그런데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청층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광고를 보면 매출로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프리카 TV 같은 거 게임방 이런 데 들어가면 게임 방송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게임과 관련된 뭐 아이템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하는, 그러니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라는 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나 이제 KBS, MBC 이런 쪽 텔레비에 광고 우욱해가 TV에 광고 우욱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었지. 지금은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맞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 음악만 보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스포츠만 보는데 이거를 언제 다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광고를 다 하냐. 이런 생각들을 광고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타겟팅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적합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2011년부터 5천만 원 이상 광고주가 2011년도에 19개였는데 최근에는 35개로 늘어났고요. 이 회사의 이익성이요, 꽤 높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50%대였고요. 지금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시장 이게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도 30% 중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업체들이 사실 이익률이 얼마 안 돼요. 5에서 10% 정도 이익률이거든요. 최근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광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수수료 인하 이슈가 있었습니다. 광고 수수료 너무 비싼데 좀 깎아줘라고 뭐 그런 인하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이 광고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2, 3% 깎이면요
매출에서 10% 20%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뭐 도산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이 회사 지금 영업이익률이 35%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떨어져도 버틸 힘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소형사들이 무너지면 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비디오 커머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에 화장품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네. 오. 데일리 앤코라는 화장품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요새 유튜브에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화장한 시연하는 거 이런 맞아요. 것들. 뭐 할머니가 나와서 손녀랑 할머니가 나와서 화장품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게 조회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광고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쪽의 매출이요. 2016년도에 2%에 불과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10%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도 하고 자사의 화장품 업체를 광고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두 개의 시너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17년 8월 달에 데일리 앤코를 인수를 해서 올해는 그쪽의 매출이 온기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광고회사, 화장품 관련된 회사인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성장하는 거에 비해 좀 낮다라고 봅니다. PER 18배 정도라고 18배 정도 예상 PER이 되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광고 회사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뭐 제일기획, 이노션, 나스미디어 다 안 좋은데 거기에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에코마케팅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서요. 오늘 종목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잠정 실적 뭐 괜찮네요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탐라주총님은 내 종목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미 보유 중이신가 봐요.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에코마케팅 오늘 또 색다른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막 위로 아래로 흔들흔들하면서도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것 같아요. 12,350원에 현재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주임님. 이런 종목에 관심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케팅 쪽은 전혀 보질 않아가지고요. 예, 뭐 이노션이나 이제 제일기획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일단 보통 이제 상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기반으로 해서 상승한 흐름 나타났고 그리고 또 기간의 수급이 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마케팅에 대한 살짝 언급을 전해 들었고요. 권주임님 네. 오늘 기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맨날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기력이 없으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시죠? 뭐 괜찮죠? 제가 사서 제가 손실 내고 막 이래도 저는 이렇게 씩씩한데 두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기운 내주세요 두 분. 예, 아시겠습니까? 예상외로 이제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힘내서 열심히 종목을 발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두 분이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시세를 크게 주는 종목들도 있었고 다만 제가 좀 시의적절하게 사지 못하고 얘기 안 듣고 나중에 꼭 시간이 지나서 어제 살 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지 두 분에게 대해서는 저는 아주 프라이드 넘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으십니다. 박 차장님도 위축된 적 없는데 이런 미소신 것 같아요. 위축된 게 아니고 제가 좀 피곤해서 혓바늘이 났어요. 지금 발음도 약간 좀 새는데 왜요? 글쎄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제가 뭐 무건으로 가겠습니다. 자,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보죠. 권주임님, 서울옥션. 네. 그림에는 또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림이 차트 그림이 이뻤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차트 모양상 이 회사가 이제 저번에 2016년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과 이제 사드하고 위장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거의 2016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러한 이제 악재들을 견뎌내고 홍콩 이제 미술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으로 상쇄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림부터 보게 됐으니까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21선은 이제 주봉 흐름입니다. 121선은 이제 터치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봉 흐름상으로도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래량은 수반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11,400원에 이제 전고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거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거의 1년치 가까운 금액인 한 52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미술품 시장의 동향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일단 글로벌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2018년부터 이 회사가 홍콩에 있는 경매 이제 SA 플러스라는 것을 오픈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만 낙찰 총액이 613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홍콩에 있는 수수료를 18% 정도 갖고 오게 되는데 이런 매출 인식을 통해서 하반기 두 차례 더 이제 옥션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연간 한 1,300억 원의 낙찰 총액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는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꾸준한 그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경쟁사인 K옥션도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서울옥션과 K옥션에 관해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돼서 서울옥션에 대한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하고 이제 외국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한 40% 가까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홍콩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낙찰 좀 추이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올해 한 1,300억 정도의 낙찰 총액을 달성하게 되면 국내 수수료 마진이 한 15% 정도 되고요. 홍콩이 한 18% 정도 되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한 83억 원. 그러니까는 지금 상반기에만 52억 원에 달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한 미니멈 잡아도 한 8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15년, 2016년 그 가격대인 한 26,000원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봉 흐름상 12,0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 단시간에 많이 올라왔네요. 저 시점에 저희가 포트에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내 경매시장 2위 사업자 K옥션이 또 IPO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그때쯤에는 수급 불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건 좀 내년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옥션과 관련된 이제 섹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옥션이 상장이 된다면 그만큼 이런 옥션 마켓에 대한 부분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K옥션으로 서울옥션을 팔아서 K옥션으로 간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수급 모멘텀으로서 서울옥션과 K옥션이 동방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보죠. 서울옥션, 긍정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단시간에 주가 움직임도 참 좋았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 2년간 흐름이 좀 고됐죠.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종목 7월부터 확연하게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10,000원 넘어와 있는 오늘이네요. 오늘도 4% 올라갑니다. 서울옥션까지 짚어봤고요. 박 차장님은 그림 쪽에 좀 조예가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그림은 정말 하나도 몰라서요. 뭐 책도 좀 보고 있고 교육도 좀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옥션은 관심 있으세요? 그럼? 서울옥션 최근에 워낙 좋았잖아요. 워낙 맞아요. 좋아서 뭐 2014년도인가요? 14년도? 13년도? 그때부터 한 2, 3년간 정말 엄청난 시세를 가지고 맞아요. 왔었던 네.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때 뭐 방송마다 막 말이 굉장히 많았었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던 종목이죠. 2,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장난이 아니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메리츠의 회장님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뭐 그래서 거기에 지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림 보는 조예가 굉장히 깊다. 그래서 서울옥션을 성장주가 아닌 자산주로 봐야 된다. 왜냐면 그림이라는 게 사실
이거 그리는데 10만 원, 20만 원 들지만 이게 대박이 나면 몇 억, 그렇죠.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맞아. 거잖아요. 이원 화백 뭐 이런 분들 네. 뭐 우리 뭐 2, 30억씩 이렇게 그림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야, 그림 보는 눈이 있어서 이건 자산주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분위기가 한번 좀 떨어지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좋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뭐 저희 셋 중에선 제가 그림에 제일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전 미술부장 했었거든요. 서울옥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좋은 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돌사람님이 돈 잘 범 바둑도 후원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장님 얘기신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가죠. 박 차장님의 종목 현대해상입니다. 이쪽 요즘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번씩 들썩였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저희한테는 악재인데. 속상한 소식이긴 한데 자동차 이 선보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대중교통 버스 안에도 사람이 많고요. 휴가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출퇴근 시간에 차도 많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지금 같은 날 5분, 10분 밖에서 걸으면 네. 정말 땀 범벅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끌고 나오실 거예요. 출퇴근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가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7월 달에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9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덥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뭐 사고도 좀 많이 났겠죠. 여기다가 비용도 또 많이 올라갔어요. 최저임금이 올라갔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럼요.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대학교 때 이제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최저임금을 쳐줘요. 뭐 3주, 4주 누워 있으면 최저임금 해가지고 못한 거.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면 그 비용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정비요금이 인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20% 정도 정비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사실 손보사 같은 경우에 차 사고 나면 그거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큰데 그것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익성이 지금까지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3, 4월에 3, 4% 그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1위권 업체보다는 2, 3위권 약간 뒤쪽에 있는 업체들이 민감도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해상이 만약에 이제 그 보험료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8.2%로 DB 손해보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삼성보다는 한 30%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해상의 주가가 이렇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분야가요. 반도체, 은행, 보험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도 이제 부담감이 조금 많이 부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최근에 주가도 떨어져 있고 실적도 어닝도 좋아지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모멘텀까지 장착을 해서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보험주들이 줄줄이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뭐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등등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는데 다른 종목에도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슈라면 왜 꼭 현대해상이 좋은 건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율에 대해서 민감도가 현대해상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그러니까 손보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민감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업체들보다 상위권 뭐 삼성화재나 이런 데보다는 현대해상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대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해상 짚어봤고요. 그럼 저희가 벌써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예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이름이 좀 길지만 예. 이 회사가 이제 그 PDRA라는 그 연어 종소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들로 이제 미용에 특화된 협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PDRN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이제 이 회사가 과거에 이탈리아 쪽에서 특허를 받아와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을 상당 부분 괜찮게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사에서 이제 그 PDRN 관련된 경쟁 제품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매출액이 좀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도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에도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런 그 매출 부진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필러 사업 부분을 이제 양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에스트라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제 임상이 3상이 다 완료가 됐고 중국에 인허가가 남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조 관련돼서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제 중국 인허가 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제조 공장까지 확보할 시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투자 포인트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 보톡스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바이오 C&D 이제 보톡스 균주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제 메디톡스가 하는 뭐 필러 보톡스를 이제 양체제에서 하는 것처럼 이 회사도 필러와 보톡스 이 투트랙 전략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미용과 이런 매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한 하반기 정도의 수출 허가와 그리고 GMP 허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가 난다고 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수준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그 필러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기대 효과를 봤을 때는 현재 그 타사 대비해서 동종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3만 8천 원 정도 찍고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이 바닥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부진할 여력이 있지만 최근에 이런 그 바이오 관련된 제약 바이오 관련된 흐름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파마 리서치는 보톡스 쪽과 그리고 필러 쪽에서 한번 두각을 나타낼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뭐 주봉으로 차트를 놓고 봤더니 상장 이후에 참 오랜 시간 좀 힘겨웠네요. 8만 원대 넘어갔었던 게 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도에는 흐름이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6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도 또 쭉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 4만 원권을 기록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보톡스나 필러 부분에서 좀 강점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관심은 가는 종목이에요. 저도 사실 한 번쯤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포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나누고 채팅창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제가 포트를 바꾼다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종목이 뭘까요? 라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럼 박 차장님은 FNF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네, 뭐 안 좋은 거 잘라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좋은 거 잘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FNF는 한 번 튈 때 한 10%는 그냥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새로 들어간 종목이 또 그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것, 지금 뭐 추세가 조금 꺾여 있는 것 그런 쪽을 잘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엠코르셋 그 차장님께서 잘라야 한다고 했는데 저 안 잘라서 그때 저희 상한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주임님께서 엠코르셋의 손절 라인을 더 짧게 잡으셨어요. 권주임님의 쪽을 믿어보죠. 권주임님, 네. 포트에 덜어낸다면 어떤 걸 덜어야 될까요? 일단 FNF는 이제 실적 공시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만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다 대부분 최근에 FNF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이라서 맞아요. 한번 그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원칙상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 빠진 FNF를 퇴출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로운 걸 편입을 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지금 손실률이 제일 낮은 뭐 하이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원익 IPS 이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엑시트를 해서 뭐 새로운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FNF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FNF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달성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NF는 그래도 실적이 만약에 언쇼크가 나더라도 3분기, 4분기에는 오히려 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3분기, 4분기까지. 네. 갑자기 마음이 좀 깝깝해지긴 합니다만 일단 저는 이번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FNF는 네,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77,000원까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박 차장님 죄송해요. 이럴 거면 왜 물어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 살 것 같으세요? 박 차장님? 현대백화점 현대해상 살 것 같은데요. 현대해상요. 네, 오, 느낌이 권주님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요? 네, 저도 현대해상일 것 같은데. 땡입니다. 저 현대해상은 오늘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두 종목은 그 종목이 아니에요. 두 분은 아직도 저를 파악 못하셨어요. 네. 일단은 채팅창에 나왔던 종목들 살짝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준우님께서 테스나 계속 홀딩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요거 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올려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어제 체크를 못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테스나요? 네. 박 차장님 얘기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슬슬 올라갈 때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일 올라가다가 테스나, 네. 뭐 떨어질 때도 슬슬 빠지더니 이 빠진 거를 사실은 이틀 만에 다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러면 누가 이걸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다 빠진 걸 이틀 만에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 그때 뭐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이래버렸고, 그리고 또 하더니 또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고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좋다라는 데는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작은 수급에도 이제 좀 흔들리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저는 홀딩 해야죠. 홀딩해서 고점 돌파하는 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긴 하지만 또 외국인이 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하이닉스 매도 의견 나왔다가도 오늘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에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테스나, 준수님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건우님이셨죠. 일신바이오 얘기를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건주임님? 네, 일신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결건조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결건조기는 이제 바이오 생산에서는 뭐 시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품 뭐 그런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그런 정부와 관련된 정책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면서 역시 일신바이오는 삼성바이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과거의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삼성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써 일신바이오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을 했었고 회계 분식과 관련된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가 올라가면 당연히 일신바이오도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신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스아이스님, 민영님 주식과 살이 같이 빠진 듯. 살 빠진 건 좋은데 주식 빠진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이어트 한 거예요. 왜 그러셔요? 네, 채팅창에 그대로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 질문 하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8월 9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수급적인 불안은 없는가 전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지금 베이시스가 계속 낮거든요. 이론 베이시스보다 시장 베이시스가 낮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베이시스라는 게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잖아요. 선물이 이제 더 높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다 보니까 베이시스 가격이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선물 가격이 낮으니까 선물을 사야겠죠. 원래 기초는 그런 거죠. 싼 걸 사고 비싼 걸 파는 게 차익 거래잖아요. 네. 선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베이시스보다 이론가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물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뭘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되죠. 선물만 네이키드로 사면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현물을 파는 게 매도 차익 거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는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까지 갔어요. 마이너스까지 갔다라는 네. 것은 그때 외국인이 12,000계약 팔 때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에 만기일 이 베이시스가 계속 안 좋으면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5월 달이었죠. 상해 A지수 MSCI 정기 변경이 있었어요. 8월 달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만기일에 매도 차익 거래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만기일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복사 붙여넣기 한 흐름이 이어지네요. 매일같이 지지부진이란 단어가 있고요. 많은 글들이 올라오다시피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 있었고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이 있었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포트도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도로 또 7월에 중순까지 가격 라인까지 내려간 원금을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종목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겠죠. 포트에는 최대 5종목이 담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꽉 찬 5종목, 한 종목을 넣으려면 이 포트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각각의 종목은 에코마케팅과 서울옥션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옥션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포트의 변화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으로 일단 FNF는 저희 손절 라인 잡아둔 77,700원대까지는 기다려보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볼 거고요. 현대백화점, 원희가 EPS 포트에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굳이 변동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 라인도 큰 변화는 없고요. 나노신 소재와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 포트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니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포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간이 제가 오늘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 여유가 있네요. 종목 얘기 살짝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두 분에게 저는 그걸 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권주임님, 네. 나는 종목을 이렇게 고른다, 이런 선별을 한다. 나만의 기준 좀 알려주세요. 기준이요? 네.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가는. 설명이 굉장히 좀 길게 필요한 종목이라서 네. 분석이라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단은 종목 발굴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이제 글로벌 동향이죠. 이제 금리라든지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장이 회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이 계속 박스권이 될 것인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종목을 스윙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단타를 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항상 가는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요 섹터가 지금 현재는 오늘 시점에서는 네. 바이오 제약 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게 두드러질 때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유력 종목군을 한 2-3개 정도 나누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전기차 갈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그 가운데서도 아직 수혜를 덜 받은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섹터의 이슈에 따라서 옮기는 게 저는 투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적으로도 과거에 안 좋았던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그런 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차장님은요? 권주임님과 거의 동일한 플로우신가요? 저는 바텀업 종목 보고 괜찮은 종목 중에 이 업황이 괜찮나? 아니면 지금 건드려야 되는 업종인가? 테마성에 엮이지 않았나? 이런 쪽 보고 그리고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게 종목을 얘기하는
그거라서 지금 주식하지 마세요. 다 빼세요.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주식 빼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그 경제 상황에서는 뭐 방어주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고요. 바텀업으로 많이 주식을 꼽는 그렇죠. 기준이요? 네, 기준이죠. 네. 네, 두 분에게 항상 궁금했었던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질문이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라고도 의견들을 올려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뭐 이렇게 경제방송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우리 삶 속에 있는 현상을 조금 더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 제가 엄청 큰 돈을 운용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서 조금 좀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뭐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분명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저희 방송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앤코의 올백 오늘 포트 변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